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거 엄청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관리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이제 110페이지 세 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론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예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황금알과 거의를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 어, 그 뭐지? 이게 결과물이 뭐죠?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 이제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자산에서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에 대한, 그러니까 거위와 황금알에 대한 내가 정말 거위는 무엇이고 그 거위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거위, 그러니까 거위 배를 째지 않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위를 잘 케어하는 행동을 나는 정말로 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셀프 체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제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자산에서 여러분 옆에 한번 좀 써놔 주세요. 음, 거위와 황금알, 거위와 황금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어, 세 종류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물질적, 재정적, 인적 자산, 어,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인간적인 관계, 이 세 종류의 자산이 있는데, 이 이제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물질적인 거. 집 없이 살 수 없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그죠?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거.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퀄리티를 위한 인간관계. 요 세 종류의 자산, 로 봤을 때 그 세 종류가 각각 황금알과 거위를 나눠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는 2년 동안 별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 근데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고, 그쵸? 자기가 고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미 고장이 난 이후에 뭔가 손 쓰려고 해도 답이 없었다. 이게 뭐 고장이 났다는 것은 거의 배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황금알과 거위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황금알이 계속 나왔는데 더 큰 걸 원해서 거의 배를 갈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계를 자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고치려고, 이 고장났는데 이제 고치려고 하니 거의 배가 갈라져 있었다는 거, 손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만약, 어, 평소에 계속, 거위를 케어했었더라면, 이 기계를 정비 보수하는 생산 능력에 투자를 했다면, 생산 결과인 잔디 깎는 거는 자기가 즐길 수 있었고, 기계 문제도 없었고, 즐길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기계를 정비하고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구해야 됐죠. 일단 이게 고장 났으니까 다른 기계를 구해야 되는데 드는 시간, 그다음에 돈, 이런 게 이제 썼다는 거죠. 결국 나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종종 단기간의 성과나 결과를 추구하려는 욕심.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잔디깎기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성능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기청정기를 샀어. 뭐 우리가 진공청소기를 샀어. 우리가 에어컨을 샀어. 당연히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나에게 얻어진 상태. 내가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이 우리 집에 달렸어. 황금알입니다. 내가 너무 추운데 우리 집에 히터가 생겼어. 황금알이에요. 내가 너무 이제 겨울이 오는데 전기장판이 뭐 전자파가 안 나오는 전기장판이 생겼대. 그게 황금알인데 우리가 그것을 황금알로 인지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죠. 인지하지 못하죠. 맞죠?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뭐. 그걸 황금알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황금알로 인지하지 않으니까 거위는 보이지도 않겠죠. 내가 그게 황금알이어야 어쨌든 그 다음 거위에 대한 생각이라도 할 건데 황금알 자체로 보지 않으니까 황금알로 보지 못하니까 케어해야 될 거위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없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근데 다만 인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이렇게 인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황금알이구나. 옷을 한 개 사왔어. 황금알입니다. 근데 이제 황금알로 보지 못하죠. 이제 뭐라 명품 정도 사면 한 뭐 500부터 할까요? 1000부터 할까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치를 훅 뛰어넘는 물질에 대해서는 황금알로 조금 여기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황금알인데 그것을 황금알로 인지한다 못한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 치약도 황금알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지 않아. 샴푸 황금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황금알의 인지가 계셨던 분이 아메를 선택하겠죠. 이걸 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 인지의 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치약이 이건 나보고 이러면 이제 아직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인지가 조금 그러실 수 있죠. 그죠? 너무나 본인에게 치약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러실 수 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잔디깎기 기계 하나 샀는데 그게 무슨 황금알이라고 그거를 쓸고 닦고 맨날 쳤나 해란 말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가 잔디깎기 기계를 사서 잔디를 깎겠다는 게 무슨 단기간의 성과나 결과를 추구하려는 욕심이었어.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컴퓨터, 세탁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체와 환경이죠. 지금 이 잔디깎기 기계라고 생각하면 뭐 정말로 우리가 이 비유가 조금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인지가 느낌으로. 그렇죠. 제가 그때 말했죠. 그 이여령 선생님의 얘기.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죠? 인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신체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느낌이 더 오실 거예요. 내 신체. 황금알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황금알입니다. 내 건강. 최고의 황금알입니다. 황금알 중에 요만한 황금알이 아니고 이만한 황금알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팔이 없는데 네 팔 하나 내한테 네 거 떼다 붙여주면 나 2억 줄게. 팔 떼주실 분 없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눈이 하나 부족한데 네 네 두 개네. 눈 하나를 내한테 떼주면 내 3억 줄게. 눈 떼주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황금알입니다. 환경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같다. 자, 그래서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예시예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산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단지 건강한 것도
아무 능력 없어. 예를 들어. 근데 나는 굉장히 신체가 건강해. 그것도 황금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나가 재정적인 황금알입니다. 재정적인 황금알. 그런데 이 재정적인 황금알을 황금알이니까 거위를 케어해야 돼요. 반드시 자, 황금알이 있다는 것은 거위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알만 있고 거위가 없는 것은 없어요. 이제 아시죠? 황금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낳은 거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황금알로는 예를 들어 인지한다 하더라도 거위가 안 보여. 그래도 안 되면 거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황금알인데 이 황금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거위가 있다. 이 거위는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생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거위인 거죠. 거위.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이렇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케어하는 것을, 그죠?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 그래야 황금알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거위를 케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거위가 처음에는 이만한 황금알을 낳다가 조그만 황금알 놓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크게 줄인다. 크게 줄인다. 우리 주부들이 대표적인 이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주부가 처음에 이렇게 막 주부일 때는 주부였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다 할 수 있는 주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애 밥만 차려주는 주부가 있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뭘 해래도 그건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자신이 자꾸 없고 이 뭐예요? 활동 범위를 크게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의 현실에만 급급해진다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에만.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전 대표적으로 주부님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막 이렇게 고금리로 국가의 돈을 적금을 넣으면 그게 재형저축이잖아요. 한돈을 있고 국가에 돈을 얼마씩 넣으면 국가가 굉장히 높은 이율로 준다. 그래서 저축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건희가 한 말이 있죠. 이건희 회장님은 이 생산과 생산 능력에 대한 조화에 대한 인지가 아주 명확했던 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 같으면 그 재형저축에 저축하는, 예를 들어 30만 원 내가 저축을 한다 치면 나 같으면 그 30만 원을 나 자신에게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생산 능력에 30만 원 투자해서 나라는 사람이 연봉이 3천이면 매달 30만 원을 자기한테 투자해서 나라는 사람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실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에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을, 고금리 이자 받을 생각을 하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경계하세요.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뭐 그냥 아주 심플하게 1000만 P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SP 혹은 BB 혹은 도전하시는 게 있겠죠. 나의 황금알. 난 이런 황금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죠? 매달로 생각하면 1일부터 하셔야 돼요. 1일부터. 1일부터 일주일 1, 2, 3, 4, 5, 6주 이때 엄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 1일부터 1, 2, 3은 조금 쉬고 싶어요. 마음이 되잖아. 좀 쉬어.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현실에 급급해지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지금 20일이 안 넘었으니까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나름. 괜찮아, 괜찮아. 하면 돼. 이런.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20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바심이 엄청나게 나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1000만 PB라고 우리가 한다면, 황금알이라고 한다면 생산 능력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나? 매월이면 매월 초고, 매년이면 매년 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생산 능력을 해놓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세 번째, 자, 인적 자산을 위한 생산 능력과 생산 능력의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결혼한 두 사람.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한 게 황금알입니다. 자, 결혼을 한 게 황금알이라고 생각 못하죠. 결혼 안 하다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다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결혼 자체가 황금알인데 그것을 황금알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친절과 예의를 무시하는 거죠. 잔디깎기 새기계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이제 뭐 결혼했는데 뭐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잔디깎기 기계를 샀을 때부터 유지 보수 관리, 결혼했을 때부터 유지 관리 보수, 서로에게 존칭어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거.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황금알입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그쵸?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이 한번 보신 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내 아이 자체가 황금알이라는 거 인지하시죠? 그죠? 인지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와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아이와의 관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냐?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당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꼬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인이 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옳다. 내가 아이를 내가 옳은 것으로 꼬시죠.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꼬시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쭉 가시면 아무런 편견 없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해주고 존중하며 어떤 경우라도 믿을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황금 거위의 관계인 거예요. 거위를 내가 잘 케어하고 있는 것은 성인이 돼 내가 엄마가 더 살아봤잖아. 내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를 막 얘기해주는, 조정하는 것이 거위를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를 아무런 편견 없이 아이들의 이야기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해주고 존중하며 어떤 경우라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쵸? 우리의 스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파트너도 마찬가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그죠? 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소통할 만큼 밀접한, 그럼 당신은 이 정도의 밀접한 관계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 관계, 아이와 나의 관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잔디깎기 기계를 산 거와 똑같은 거죠.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요런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딸이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딸이 방을 잘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 성적이 좋게 했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황금알인 거죠. 예를 들면 그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나는 황금알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자기 방을 깨끗이 치우게 하고 스스로 나는 깨끗한 아이 방을 원하죠. 그게 황금알이죠.
근데 그걸 그 아이가 스스로 잘하게 하고 싶죠. 그럼 그 아이의 생산 능력이죠. 그죠? 만약 당신이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딸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 거위를 잘 케어하는 그를 온전히 믿고 편견 없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그 거위를 잘 케어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황금알은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단계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의 그 다음에 넥스트 황금알을 원하시는 게 많겠죠. 그게 만약에 그냥 서로 기쁜 마음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의 거위를 잘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잔소리를 해도 그 황금알이 나아지지 않아. 황금알을 낳지를 못해. 애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 밥을 잘 안 먹어. 뭐 공부를 잘 안 해. 운동을 안 해.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 황금알을 내가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있다면 이 생산 능력의 관리,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거위를 잘 키우는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문제는. 그죠? 자, 그러나 당신의 패러다임이 생산물, 즉 방을 깨끗이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딸에게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황금알을 얻기 위해 청소하지 않는 딸에게 보호함을 치고 위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죠. 우리가 그 동화 속에 거위와 황금알이라고 하는 동화를 읽으면 참 어리석다. 그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라는 느낌이 바로 감각적으로 오시잖아요. 피부로 느껴지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이, 뭘 그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스티븐 코비가 자녀와 그 생산 능력, 거위를 위한 그 생산 능력, 그죠? 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예시가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정기적인 데이트. 정기적인 데이트에 별표를 쳐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과 정기적인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그 딸이 스스로 방을 청소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운동하고 뭐 스스로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 맨 마지막에 우리는 거위를 부녀 관계의 질, 요 별표. 거위가 부녀 관계 질이죠. 거위를 잘 키움으로써 황금알인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관계에서 거위를 잘 케어하는 것은 뭐예요? 정기적인 데이트. 정기적인 데이트.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 거위를 뭐 이렇게 결과를 원해.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 정기적인 데이트를 하셔야 된다. 자주 만나셔야 된다. 내가 스포츠 파트너 사이도 사실은 동일하죠. 내가 그와 그런 정기적인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황금알이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줄어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사업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죠.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는 파트너가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는. 근데 제가 그러면 막 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저는 또 파트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먼저 요청하는 파트너에게 시간이 쓰지는 거죠. 당연히. 안 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써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계속 자기가 갈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나 이동훈 리더님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쵸? 계속 더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세함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고 뭐 상담거리가 없고 뭐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안 오시거든요. 요청하러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백방 나중에는 황금알이 줄어져 있어요. 근데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줄고 나서 자기가 볼 때 황금알이 확연히 줄어져 있으면 그때 와요. 다시. 예를 들어 상담 요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죠. 아우 정말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미 케어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동박주희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여러분의 직스폰서님에게 인과 여러분의 그 만남의 횟수 어떤 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만남의 횟수를 정말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만나서 꼭 비즈니스 얘기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만남의 횟수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지금 황금알을 낳고 계시다면 그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내가 원하는 황금알이 아니라면 그걸 또 황금알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를 계속 여러분이 컨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스폰서가 한 명이지만 스폰서는 파트너가 여러 명이죠. 여러분은 스폰서가 한 명이지만 여러분은 스폰서는 소비자도 관리하셔야 되죠. 그죠? 사업자도 새로운 사업자도 후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폰서를 찾는 게 맞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는 이 챕터, 그러니까 황금알과 거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지금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하루를 하실 때 나에게 이게 황금알이구나. 이게 황금알이구나. 이거 황금알 쫙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나의 황금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황금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거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황금알의 거위는 무엇일까? 이 황금알의 거위는 무엇일까? 이 황금알의 거위는 무엇인지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 거위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를 또 인지해 보세요. 스스로. 그렇죠? 그런 하루가 되신다면 굉장히 훌륭하다. 훌륭하다. 예. 제가 지금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껄끄럽기는 한데 어쨌든 자,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뜻하는 그 일이 반드시 오늘 이루어지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